안녕하십니까, 홍예수입니다. 지금 페이지 77가 되겠는데 이 고뇌 토론집이 한 500여 페이지 됩니다. 그것을 지금 한 10페이지 정도로 간추려서 제가 올린 것이니까 우선은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이제 그 옥제가 듣고 당장 마성 장군 추경을 불러서 명령했다는 거죠. 이제 추경 장군, 그대는 화신이다. 백성을 구제할 요구에 의해서 나는 그대를 인간 세상에 파견한다라는 내용에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조군 대신의 직책을 맡아라. 그리고 인간 세상의 선악을 맡아서 잘 살펴서 보고하라. 그리고 매년 정월 대보름엔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섣달 23일에 천풍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소설책에 있는 것을 금문석의 고조선 김재섭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136페이지에 이게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중국 찬흥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고사는 완전히 사기, 역사가 말하는 남정중 속신이라고 합니다. 화정묘 성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을 그대로 반영한 해석이라고 하였으며, 김재섭 그 금문석의 고조선에 있는 겁니다. 제전후 고영씨가 제위에 오르고 첫째로 취한 조치는 치우전으로 퇴임하고 멀리 남방에 가서 남방 개척을 하는 신농씨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 주씨와 아들을 조부의 남방 개척에 협력토록 내려보내게 되었는데, 장강을 건너서 북쪽의 복양, 그냥 제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이 복양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복양에 사는 손자를 찾아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늘에 간 것처럼 기록을 했을 뿐이다 라고 손운전은 해설을 하여 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김재섭은 중국 안춘화 씨가 엮은 염능고지 전기에서 남정중은 고양시 아버지입니다. 남정중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화정묘 추궁시에 대한 이야기를 실어 놓았는데, 이 이야기는 신농시 청에 의해서 고양시가 보내진 것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실어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나오는 추경시를 세상으로 내려보내는 천재는 요임금이고, 아래 글에서 제께는 신농시를 말합니다. 말의 글에서 천재는 신농시며 추경은 신농시의 친서자입니다. 요임금 시대와는 약 180여 년의 차이가 나므로 또 다른 추경을 찾아야 될 듯 싶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토론 내용들은 역사서로 되어 있는 중국 참고 문헌집들에 나와 있는 것을 위주로 한 것이나,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미개한 백성들을 혹세무민한 역사서에 각색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동방의 뿌리에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을 여기에 올린 겁니다. 단군곤이 시강을 훔친 죄로 추경에게 체포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 동방의 뿌리 페이지 125에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곤이 우산으로 압송되었다. 이 우산은 북극에 있어 햇빛이 들지 않아 1년 내내 어두운 곳이다. 오직 거대한 용 한 마리가 햇불을 입에 물고 있어 희미할 뿐이다. 이같이 어두운 지방에서 곤을 죽인 것으로 보아 제멋대로 시양을 훔쳐 홍수를 다스린 곤의 행동에 대해 천재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제 지 견해입니다. 필자의 견해라고 해놨습니다. 거대한 용 한 마리가 햇불을 입에 물고 라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황제기가 다시 집권을 하였다는 뜻으로 고니 세력들이 즉 동방계가 나약해졌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이제 하였습니다. 또 페이지 126에서 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고니 죽임을 당한 뒤 세상은 예전처럼 홍수가 넘쳤다. 그런데 그의 시체는 몇 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천재조차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사실 천재는 홍수를 다스려 백성을 구하려는 곤의 열망이 이토록 강했는지를 잘 몰랐다. 시수의 대업을 완성하기 전에 죽게 되었으므로 그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웅대한 열망의 정령이 흩어지지 않고 그의 뱃속에 새로운 정령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의 토론에서는 이 대목을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그 토론문 한 500페이지를 보면 거의 다 이 대목에 기록해놨더라고요. 3년 동안 썩지 않아 뱃속을 해부하여 보니 황룡이 나왔다고도 하고 우임금이 나왔다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페이지 128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동방에 뿌리는 고조선에서의 말씀을 드린 그걸 여기다 좀 옮겨봤습니다. 천재는 곤의 시체가 수년간 썩지 않은 것을 보고 무슨 병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여 한 명의 신사를 파견하여 오도라는 신검을 가지고 가서 그의 시체를 해부해 보도록 했다. 신사가 천재의 명을 받고 오도로 곤의 배를 가르자 때마침 기이한 일이 벌어져 그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놀랐다. 즉 곤의 배에서 2개의 긴 뿔을 가진 신용 한 마리가 튀어나왔던 것이다. 이 용은 벌써부터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공중에 한번 뛰어오르는 것을 본 것뿐인데 순식간에 하늘 끝까지 날아갔다. 그리고 곤의 시체도 동시에 한 마리의 황룡으로 변하여 우산으로 심연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우연과 하해는 상통하는 것이다. 수년 뒤 해변가 사람들은 파도가 치는 가운데 이 황룡과 교령이 같이 출몰하는 것을 보았다. 훗날 백성들은 곤이 치수한 언덕을 기려 우산에 곤의 묘를 세워 계절마다 제사를 올렸다. 우리 민족이 기우제나 용왕제를 지내는 토속 신앙 전통이 언제부터 있는지 역시 모르는 일입니다. 단군 곤의 무덤을 파헤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산에는 단군 곤의 묘를 찾기가 힘듭니다. 분명 금문인 청동기 명문에서 역사서에서 단군 곤이 차지한 부분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은 나오나 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학자들의 토론집 내용에서는 단군 곤의 목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페이지 130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역사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선 3개의 문제에 관해 살펴보자. 산해경과 세본의 기록에 따르면 곤은 황제의 후이며 또 우의 부친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역대 사가들 역시 별다른 의의가 없다. 문제는 산해경이 황제는 낭명을 낳고 낭명은 백마를 낳고 백마는 곤을 낳았다라는 말에서 곤의 부친이 낭명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본은 황제는 창의를 낳고 창의는 전욱을 낳고 전욱은 곤을 낳았다라고 하여 곤의 부친 또 전욱이 된다. 이 2가지 기록 간에는 일대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 원인은 당연히 전족이 대표하는 문화의 지역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은 땅속에 묻힌 청동기 명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황제 위주로 역사서를 다루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왔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소견입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